두 번째는 공부해서 알기로 그랬어요. 공부란 말이 교육과 학문을 통칭하는 데 쓰이는데 이놈이 교육에도 부적당한 놈이, 교육을 지칭하기에도 자격이 없는 놈이 학문까지 지칭해서 망치는 거예요. 교육은 조금 망치고 학문은 많이 망쳐요. 말이 명칭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게 합니다. 따질 것을 따지고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학문의 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공부란 말이 마땅한가? 예, 공부란 곡에 선하는 공부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는 우리는 지압의 부자라고 해서 안에 남편 뜻인데 이 한자가 그 뜻이 아니고 이것도 일한다는 뜻입니다. 공도 일한다는 뜻이, 무엇을 만든다는 뜻이고 부도 일한다는 뜻입니다. 두 자를 합쳐서 원래는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고 또 무슨 무술을 연마한다, 이런 정도의 뜻에 나아간 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뜻으로 전용해서 매우 궁색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을 몰아내야 교육도 제대로 되고 학문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공부가 학문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건 공부가 잘못돼서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공부라는 한자어가 지금 공부라는 뜻으로 쓰인 내력을 알기 어렵고 알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왜 공부를 하느냐? 전에 여러 사람이 글을 써서 책을 냈는데 필자 한 사람은 그 글에서 공부란 말의 어원과 쓰임새를 풀이했어요. 네, 공부란 말의 어원과 쓰임새를 풀이하면 공부를 잘하는가? 그거 아니죠. 별것 아닌 사실을 길게 끼적이는 고중 취미를 대단한 학문이라고 여기는 풍조를 배격해야 합니다. 작은 시비에 말려들지 말고 큰 근심거리를 우리가 맡아서 해결하는 게 공부의 도리입니다. 강아지가 쿵쿵거리고 뭘 궁금해하요. 저거 누구 집 강아지인가? 저 강아지는 값을 얼마나 가겠나? 이건 작은 관심거리입니다. 도대체 강아지가 왜 저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으냐? 강아지가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은 거하고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은 게 어떻게 같으냐? 이거는 큰 관심거리입니다. 저 강아지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가 소종례를 모르고 뜻이 불명한 정체불명의 말이라는 것이 큰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란 말이 이게 아주 팀이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설명하기 어렵게 해요. 교육과 학문을 혼미를 거듭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공부라고 우리 국문으로만 쓰면 적폐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을 써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육도 학문도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일이지, 이 공부라는 놈 이게 엉터리여서 일이 잘못된 거예요. 공부를 버리고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놓고 거창한 학술회의를 열어도 좋겠으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말을 안 하고 외국인의 고명한 학설이나 잔뜩 넣어놓고 그러면 말이 많아져가지고 도리어 헷갈려요. 주장이 엇갈려 문제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하긴 주장이 엇갈려가 문제가 불분명해지는 거, 그거를 먹고 사는, 거기에 기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걸 밥거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긁어부스럼으로 자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건 학문의 적입니다. 외국인의 고명한 학설을 눈으로다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흔히 봅니다.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이
혼란을 먹거리로 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예, 혼란을 먹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이 하겠다. 거의 다라고 해도 돼요. 자, 내가 남들을 이렇게 나무랬으면 나는 분명하게 말할 책임이 있는 것을 압니다. 공부를 대신한 말을 알기라고 하겠습니다. 알기. 예, 알기는 알다의 명사형이므로 무슨 말인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알기는 또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 게 살기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예, 살기와 알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공부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공부는 또 모두 하나인 것 같이 생각되는데 알기는 배워 알기, 찾아 알기, 깨달아 알기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배워 알기, 찾아 알기, 깨달아 알기. 근데 공부를 어느 경우든지 알기라고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공부해라. 맨날 입에 달린 말이죠. 근데 알기 해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공부해라를 알게 해라라고. 왜? 공부는 시켜서 하지만은 알기는 스스로 하는 거므로 알기는 명령형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만 학문이 된다 그랬죠. 예, 공부를 시켜서 하죠. 맨날 공부해라고 열심히 하는데 알게 해라는 말이 안 돼요. 공부 잘한다와 알기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와 알기를 잘한다는 뜻이 다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학교 성적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키는 공부 잘해서 점수 잘 따서 평가를 잘 받는다, 공부 잘한다. 그렇죠? 쟤는 공부 잘하는 날, 예, 시험 성적이 좋다 이 이야기야. 알기를 잘한다는 건 뭐냐? 예,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공부 잘한다는 건 금방 드러나는데 알기 잘한다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 속에 능력을 발견하는 게 알기 잘한다. 그래서 공부란 말을 아예 버리고 알기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두드려가지고 공부를 모두 알기로 바꾸라 해버리면 문장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두 말을 함께 쓰면서 공부해서 알기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부해서 알기로 나가는 거. 그러면 학문으로 나가는 길이 조금씩 열려요. 예. 알기는 교육에서 학문으로 그냥 나가요. 공부라는 놈이 이게 길을 막고 있었어요. 알기는 각자 전의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일이며 배워 알기에서 찾아 알기로 나가는 게 더 진전된 겁니다. 찾아 알기에서 다시 깨달아 알기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우리는 배워 알기에서 찾아 알기. 자, 찾아 알기는 뭐냐? 교과서나 선생한테 배우지 않았지만은 책을 찾거나 인터넷을 뒤지면 있는 걸 알아서 찾아내는 거. 찾아 알기죠. 깨달아 알기 뭐냐? 어디에도 없는 걸 알아내는 걸 깨달아는. 그래서 배워 알기에서 찾아 알기로 깨달아 알기로 나가면 된다. 길이 쫙 열리잖아요. 공부라는 놈이 이런 길을 다 막고 우리 생각을 혼란하게 했어요. 아, 이것이 결론인가? 예,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그러나 배워 알기, 찾아 알기, 깨달아 알기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알고 앞서 나가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공부가 멍청한 것을 이유로 삼고 한자어는 불신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거 다 모두 잘못됐다. 또 우리 말만 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문 국정에 뛰어들어 오랜 논란을 참여하면 얻을 것이 많습니다. 오랜 내력을 가진 유가, 불가, 도가의 논란을 마음속에서 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석을 하나 달겠어요. 나는 걸려 말했어요. 자, 우리 선조들은 중국 사람과 별도로 참 고조선 때 우리의 고유 문화가 있었고 하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이렇게 된 한, 당, 송의 문명을 가져와서
내가 더 잘 만들고 더 잘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더 바람직한 이야기예요. 그건 중국 거라고 볼 게 아니라 모든 문명은 가져와서 활용하는 사람 겁니다. 가져온다고 해서 돈 내라 소리 안 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막는 게 없어요. 예. 한당 송의 문명을 나는 중국 사람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바람직해요. 저 사라지고 없는 아득한 옛적의 흔적을 찾아서 한당송 문명은 다 머릿속에서 몰아내버리고 그걸 머릿속에 여차. 이거는 불가능하고 아무 소득이 없어요. 또 서양의 과학이나 서양의 사상도 가져와서 내가 더 잘 만들면 돼요. 더 잘 만들면 돼요. 예. 모든 문명은 가지는 거고 더 잘 만드는 거다. 예. 유가, 불가, 도가. 예. 이거 굉장히 소중한 유산입니다. 가져와서 잘 활용하면 돼요. 잠깐 논의를 전개해 봅시다. 이런 논의는 다른 데서 많이 전개했는데 여기다가 잠깐 붙여봐요. 육아는 무운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는다 그랬죠. 도를 듣는다 그랬어요. 배워 알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도를 말해주니까 듣는 거지. 불가는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 즉견열이다. 예, 찾아 알기를 말합니다. 찾아 알기를 책에서 찾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물에서 보이는 사물이 아닌 것을 알면 진리를 알 수 있다. 열애를 본다는 것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애라는 것은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 예, 이것은 찾아 알기의 방법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도가는 언제나 없음으로 그 묘함을 보고자 한다 할 때 하는 것은 깨달아 알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불가는 왜 찾아 알겠냐 하면 부처님이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도가는 노자가 도가를 찾다지만 노자가 부처님처럼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말만 던지고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찾아 알기, 배워 알기, 찾아 알기, 깨달아 알기를 유가, 불가, 도가가 각각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유가, 불가, 도가 사상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활용했어요. 이렇게 가져와서 활용하는 놈이 많으면 학문이 더 진전이 돼요. 내용을 갖춰요.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찾아온 거 아니고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도가가 모든 것을 다 말했느냐? 아니요. 도가는 깨달아는 원리만 말해줬지 깨달아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자, 그보다 달라게 말해서 어느 쪽이 맞고 어느 틀렸는가? 예, 셋 다 맞으면서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패가 나누어서 상대방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패싸움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나는 유가다, 나는 불가다, 도가다. 어리석어요. 진지한 탐구를 하지 않고 알기에 관한 견해차를 차등의 논거로 삼는 횡포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셋 다 맞으면서 모자라 차등을 물리치고 대등을 확인하게 한다고 다시 말해야 합니다. 배워 알기 무운도라는 놈이 맞으면서 모자라 찾아 알기 견비상으로 나아갑니다. 찾아 알기 견비상이 맞으면서 모자라 깨달아 알기 관묘로 나갑니다. 그러나 깨달아 알기 관묘도 맞으면서 모자랍니다. 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체나 결론이 없어요. 관묘란 말이 할 말이 없으니 묘하다는 말 써버려. 책임 회피요. 묘라고 말하면 되느냐? 우리는 묘의 실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되돌아가느냐? 앞으로 나아가 세계를 찾아야 되느냐? 되돌아가는 거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반대인가 하나인가? 우리는 이런 의문에 또 붙이게 돼요. 예, 좋은 의문을 발견한 것이 학문의 진전입니다. 좋은 의문을 발견한 것이.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전혀 박학다식 할 필요 없어요. 최소한의 지식만 쓰면 돼요. 뭐 유가의 불가의 도가 사상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은 해박한 데 말려서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십자우 아니죠. 이런 원론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미루어 둡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생기고 또 생겨요. 조금 알다가 더 모르게 돼요. 마무리가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이전까지 할 말을 알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슬기롭습니다. 예, 문제가 분명해지고 문제가 절실해지고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문제의식이라고 합니다. 문제와 문제의식은 다르죠. 문제는 개별적으로 하나 존재하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소중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틀어서 문제의식을 합니다. 예, 문제의식이 확대됐습니다. 원론과 강론, 거시와 미지를 함께 갖추고자 하고 당장은 미시의 강론, 장차는 거시의 원론에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 좋은 작전이다. 요건 조금 엉뚱하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할 이야기 아닌데 조금 엉뚱하게 들어갔네요. 다시 지금 두 번째 대목을 정리해 봅시다. 공부란 거 이거 아주 흐리멍덩한 놈이 우리 이 교육도 망치고 학문도 망쳐요. 그리고 자꾸 공부해라 소리만 하게 하고 명령형만 남발하게 만들어요. 예, 공부를 알기로 바꾸면 들어서 알기, 찾아서 알기, 깨달아서 알기로 나아갈 수 있어요. 공부해라는 명령은 가는데 알기해라는 명령은 불가능해요. 왜? 알기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예, 공부를 알기로 다 바꿔놓으면 아이 보고 너 공부해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알게 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공부 잘한다는 것은 시험 성적이 좋단 말이고 알기를 잘한다는 건 지닌 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말을 가지고 소박하게 생각한 것이 배워 알기는 유가의 문도에, 찾아 알기는 불가의 견비상에, 도가 깨달아 알기는 도가의 관묘에 이미 있는 것을 보고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확대하고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작은 점을 지고 시작했다가 큰 점을 시작해서 학문을 걸판지게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결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이를 걸판지게 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해야 돼요. 짐이 너무 크면 못 지고 가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을 가볍게 감당할 수 있게 자기 책임하기 저리고 새삼스레 나무의 말을 듣고 배워서 알게라든가 어디에 있는 걸 보고 찾아 알게 하지 말고 내가 깨달아 알기 속에 이걸 다 가지고 와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이러면 학문의 큰 길에 이미 들어선 거예요. 학문의 큰 길에 들어섰어요. 예, 지금까지 누구도 가지 않던 길에 들어섰어요. 참으로 학문의 큰 길에 들어서는 것이 쉽다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토론합시다. 질문이 없어서 제가 대신 질문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배워 알기, 찾아 알기, 깨달아 알기는 문제의 양상이나 경우에 따라서 마치 한 집이 문이 3개 있듯이 경우마다 다르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동시에 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배워 알기는 의존적이고 깨달아 알기는 자각해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의타적인 것은 의존적인 것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어서 이제 스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비로소 저희들이 전인미도의 큰 경지에 왔습니다. 그 단순한 알게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 궁금한 점은 스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당해서 이 결정을 해야 하는지의 경수를 우리가 내릴 수 있는지, 왜냐면 이걸 그냥 그런 문제를 커다랗게 놓고 장차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생각이 흐려져버려. 말을 간략하게 하면 명상이죠. 배워 알기, 찾아 알기, 깨달아 알기를 단계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말했는데 앞에 거는 걷어치우고 저 높은 데로 가자. 그 이야기인지 차례대로 가자는 이야기인지, 예? 문제를 그렇게 정해 봅시다. 예, 차례대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배워 알다가 찾아 알다가 깨달아 알아요. 그러나 배워 알기를 너무 잘하면 찾아 알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게 돼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은 중학교 때 와서 뒤처졌어요. 중고등학교 때 잘하는 학생이 대학에 오면 저 꼴찌로 돼요. 왜? 배워 알기를 너무 잘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찾아 알기를 늦으면 못 가요. 깨달아기 몰라. 그러면 이게 정답이요. 배워 알기를 대강만 하고 너무 잘하지 말고 찾아 알기도 어느 정도 하고 깨달아 알기로 가라. 한꺼번에 가지는 못하는데 좀 성큼성큼 건너뛰어가라. 아마 이게 정답이 아닐까. 단계를 거치지 말고 깨달아 알기로 바로 점핑하라는 것은 무리고, 배워 알기는 출발의 수단이기는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 알기도 능사가 아닌 걸 알고, 예, 단계를 지내서 이로 가는 것이 좋다. 아까 겪어봐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 아주 잘하다가 뒤떨어지고, 그 다음 잘하다가 뒤떨어지고, 단계가 넘어서면 앞에 것이 거의 소용이 없게 되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일 큰 게 대학 학부 시절에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이 대학원 가서는 전혀 안 되는 걸 봤어요. 왜? 공부해서 학문으로 못 넘어가요. 찾아 알기까지는 비상하게 했는데 깨달으게 알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에 걸 잘한다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강 밟고 성큼성큼 넘어가자. 누구는 생애지지여서 배워 알기, 찾아 알기 하나도 안 하고 처음부터 깨달아 알기, 그건 없어요. 예, 나도 배워 알기, 찾아 알기를 거쳤어요. 그러나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알기로 왔고, 또 앞에 거 좀 시원찮게 했어요. 그렇게 치밀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한심한 사람 뭐냐? 전교 1등을 하고 수능 만점인 사람은 아마 인생의 구제불능이라 보는 게 맞을까요? 그건 구제불능이야. 왜냐면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자기가 뒤떨어질까 봐 또 두렵기도 하고. 예. 수능 만점 그러면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수능은 상당 정도로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은 주의력이 산만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다음 단계로 뛰려면 주의력이 산만해야 돼요. 네. 어리석은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학문의 길은 깨달아 알기. 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창조적인 학문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좀 전에 이제 먼저 강의에서 질문에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알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으시냐고. 아니 모르는 게 점점 많지. 모르는 게 이제 많으시다. 내가 근래도 단 며칠 사이에도 모르는 게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배워 알기, 찾아 알기, 깨달아 네. 알기를 이제 대충 해서 이제 깨달아 알기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게 점점 많으면 어쨌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배워 알기, 찾아 알기. 자, 깨달아 알기에 배워 알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선생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찾아 알기는 인터넷에는 다 있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깨달아 알기 가면 아무 데도 없어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 알기는 자꾸 더 늘어나요. 요만치 알면 더 늘어나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그게 괴로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학문의 즐거움이 점점 더 커져요. 하나 이걸 깨닫고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것이 정말 즐거운 거예요. 날로 새로워요. 그래서 그 경지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미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수능 만점 받는 사람하고 모르는 게 많아서 너무 즐겁다는 사람하고는 극과 극이잖아요. 수능 만점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대학 들어와서 이렇게 말해요. 학원 강사는 머리에 꼭꼭 들어오게 가르쳐 주는데, 아니, 대학 교수는 말이지, 어벙하게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아니, 그렇게 실력 없는 선생님이 대학에서 뭘 가르치느냐고 막 실제로 되돌아요. 학원 강사는 막 꼭꼭 집었어. 그렇게 말해 주는데, 아니, 뭐가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누구는 이렇다고 다른 저렇게도 하고, 그따구 어벙한 소리 들으려고 내가 비싼 건 대고 대학 들어왔나. 이렇게 항의해요. 이제 가령 선사들의 깨달은 과정을 보면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다른 차원은 아닐 것 같은데 같으면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육조해능이 그 여각에서 그 어떤 선사가 외웠던 그 경전 건강명 한구들을 보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걸 했습니다. 퍼뜩 깨달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깨달아 아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비교해서 말씀. 예, 뒤에 나오면 이제 불교의 깨달음과 학문의 깨달음이 어떻게 다르냐.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미리 두 개 말했어요. 불교에서는 한꺼번에 모든 걸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학문에는 하나씩 깨달아가요. 전체는 보이잖아요. 또 불교에서는 한 번 깨달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문에서는 날로 깨달았고 순간마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깨달아요. 그쪽에서는 한 번에 다 깨닫는다 그래요. 한 번에 다 깨닫는다. 네. 깨닫는 건다는 이해하고 공통한데 한 번에 다 깨닫단 말인가? 그거 참 거짓말 아닌가? 헛거를 깨달은 게 아니냐? 솔직히 그래서 생각해. 어떻게 한 번에 다 깨달아? 그렇죠? 어느 날 문득 한 번에 다 깨닫다. 예, 다 하라는 거 없어요. 우리는 다는 보이잖아요. 깨닫고 나면 의문이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한 번에 깨닫고, 그러니까 날로 깨닫고 순간마다 깨닫는데 뭐 한 번에 어떻게 깨달아? 그게 크게 달라요. 그래서 뒤에 나와요. 불교의 깨달음과 학문의 깨달음이 어떻게 다르냐가 딱 그날 하루에 그 얘기거든요, 그게. 예, 수시로 깨달아요. 그리고 한 번에 깨달아서 모든 의문을 다 풀었다는데 아니요, 깨닫고 나면 의문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아주 다르죠. 자, 시간이 됐지만 하나쯤은 더 보죠. 예. 교수님 혹시 우리 깨달아 알기가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검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깨달아 알기가 맞는 답인지 아닌 답인가? 예, 맞는다, 안 맞는다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그게 답인지 안 답인지 몰라요. 또 어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학문의 깨달음은, 불교의 깨달음은 지가 깨닫는데 그때부터 남을 가르쳐 주는데 학문을 깨달은 사람은
그거 남들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도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불교에 깨달은 사람은 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설법할 때는 서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주장자를 두드려서 야, 이러니라 너희들 들어라. 목에 힘주고 하자. 나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하고 토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점도 매우 달라요. 설법과 토론은 너무 달라요. 불교는 깨닫고 나서 설법하는데 나는 깨닫고 나서 토론하고 싶어요.